진행의 원수경입니다. 은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불안감, 외로움 같은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선진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라는 단어에서 자유와 행복, 만족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은퇴라는 한 단어를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건 그만큼 은퇴에 대한 준비 정도가 다르다는 뜻일 겁니다. 해피투모로우와 15분 함께 하시면서 은퇴에 대한 준비하시고 은퇴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주의 주요 은퇴 뉴스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컨설팅은 은퇴 전후에 생활비나 빚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 재무 설계와 채무 조정, 전환 대출 등 금융과 재무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고요. 상담은 매주 셋째 주 금요일 오후에 은평구 소재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실시됩니다. 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50대 이상 고령자 중 상용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중 상용 임금 근로자는 18%에 불과했는데요. 반면에 자영업자나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72%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일용직도 10%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용 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비자발적 은퇴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직업 교육과 안정되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은퇴자들이 불안한 노후에 대비해서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식 투자 비중은 줄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투자자 비중은 전체의 18.9%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21.1%보다 2.3%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퇴직연금 가입자는 11.9%나 증가했습니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걸로 보고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긴 건데요.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에만 자금을 묻기보다는 저금리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번엔 건강 관련 뉴스입니다. 혈관에 기름진 피 찌꺼기가 끼는 고지혈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고지혈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129만여 명으로 5년 전보다 54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연평균 증가율은 11.5%에 달합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고지혈증 환자 비중을 보면 50대 이상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비만,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등이 꼽히는데요. 고지혈증 환자라면 운동과 식습관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은퇴 뉴스 보고 왔습니다. 해피투모로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은퇴 뉴스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길어진 노후, 연금 수령을 현명하게 하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지명 기자 함께합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후가 길어지면서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가장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 마련하는 방법 아마도 연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연금도 수령 시점이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수령해야 하느냐 이 고민이 깊어진다는 건데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령 금액과 또 기간이 달라지잖아요.
먼저 연금 수령 방법부터 좀 짚어볼게요. 어떤 방법들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확정형, 상속형, 그리고 종신형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시점에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확정형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등 연금 수령 기간을 정한 다음에 해당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연금은 정해진 수익자에게 계속해서 지급이 됩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다음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 남은 적립금을 한 번에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형이 있습니다. 상속형을 선택하면 원금은 보존해 둔 채 이자만 수령하게 됩니다. 원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정해진 수익자가 받아가게 되는데요. 확정형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적립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종신형은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연금 가입자가 오래 살면 살수록 이익이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이 가장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수령 형태가 더 유리하냐는 것은 누가 더 오래 사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명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즉시연금을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60세 남성이 즉시연금에 1억 원을 넣고 연금 수령 방식을 20년 확정형으로 선택하면 매월 53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종신형을 선택하면 매월 4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돼 확정형이 매월 13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세 이전에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무조건 확정형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연금 가입자가 20년 이상 생존했을 때를 봤을 때는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90세 이상 살게 될 경우는 종신형이 더 유리하고 그 이전에 사망할 경우는 확정형이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사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순히 수리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만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을 누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앞에 강이 있는데 강의 수심이 평균 수심이 120cm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기 키가 한 180 정도 되면 아무런 안전장비를 없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냐? 생각상으로는 평균이 120이니까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균이 120원까지 낮은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가다가는 아무리 180인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80세나 85세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나 평균이고 평균 이외의 것들이 자기한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신형이냐 확정형이라는 것들을 결정할 때 고민해야 될 것들은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만약에 오래 살 경우에도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 수준은 나올 수 있을 만큼 종신형 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금융상품, 연금상품 가지고 종신형 연금을 그만큼 만들어내기 쉽지 않으니까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주택연금과 합쳐서 개인연금을 조립을 해서 평균적인 생활비 이상 수준이 종신토록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이제 확정형이나 아니면 다른 투자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인 경우에 저희 연구소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은퇴자산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국민연금을 한 85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을 종신연금을 구입을 했을 때 은퇴 후 파산하는 확률이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또 가지고 있는 자산의 3분의 1 정도는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라는 방법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또 부부간의 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홀로 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0년간 더 오래 살지만 전업주부로 있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 위주로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있는데요.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사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소득자를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한 중심으로 연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만 가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수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이라는 상품도 이제 소득 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 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업주부 같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이제 연금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명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길게 산다라는 가정들도 있고요. 실제 이제 100세 이상 인구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전체 100세 이상 인구 중에 한 86%가 여자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나중에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방법을 설계해 놓은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현재 한국 상황은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설계할 때는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는다는 가정하에 설계할 게 아니고 이런 수명차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기간에 생활비도 충분히 나와야 되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도 나머지 사람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생활비가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금 설계, 그러니까 생활비 설계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줍니다. 현재 받던 금액의 40에서 60%까지 준다는 점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예상 수명과 수령자 등을 모두 고려해서 자산을 잘 배분해야 할 것 같네요. 서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홀로 남을 수도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연금 수령 전략까지 세워놓는다면은 부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은퇴 전략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피투모로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